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1월 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작업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는데요. CC 버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에센셜 작업 환경에서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로 맞춰놓고 작업할 때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요. CS 버전이든 CC 버전이든 같은 환경으로 잡아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글자 작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 선택을 해두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쫘라락 나타나니까 이 환경으로 맞춰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합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어떤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도 대화창은 똑같이 뜰 거예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만 살펴볼 몇 가지 선택해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가 보일 겁니다. 눈이 많이 부신 경우에는 어두운 테마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텐데요. 저는 잘 보이라고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는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더불어서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멘터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혼자 써도 되니까 V체크 한 상태로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지에서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겠죠. 거기에서 글자의 크기라든지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맞춰놓는 게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할 건지 선을 뽑을 때는 배경 색깔과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색상으로 정하는 게 좋겠죠. 색상을 수정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디폴트 뷰가 티피컬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픽을 많이 한꺼번에 띄우려면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버벅거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이미지를 많이 작업하진 않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로 작업하셔도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해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크기와 이름이 지정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New, 다큐멘트. 파일에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하세요. 폭은 210에 높이는 297입니다. 페이지는 한 장짜리니까 페이지는 1이라고 줄 거고요. 컬럼은 단이에요. 단은 3개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그 단의 간격을 8mm라고 지정을 해줬네요. 위아래 바깥쪽과 안쪽에 대해서 여백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여백이 링크로 걸려 있으면 하나만 입력을 해도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바뀌게 될 거예요. 21이라고 하나만 입력을 했습니다. 모두 다 같이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돌연에 대해서 블리드도 링크가 걸려 있고요. 기본값 3mm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필요한 색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들은 미리미리 뽑아놓는 게 작업하기에 편리해요. 스와치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뽑혀져 있는 색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를 해서 내가 필요한 색상은 모아놓도록 할게요. 제일 끝자락에 있는 색상 클릭하시고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뉴 스와치 추가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창을 띄우게 되면 색상값 넣을 수 있게 CMYK 열리죠. CMYK 값을 넣어주시고 OK 하게 되면 색상값 지정되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추가된 아이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 값들 맞춰주세요.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지시가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을 추가해 주는 게 좋겠죠. 색상이라고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Add to 스와치 하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그라디언트 색상이 들어가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 클릭하시고요. 색상 값은 C에 80. 두 번째 값은 이라고 선택하시면 이번엔 CMYK가 보이지 않네요. 컬러가 스와치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더불어서 문자 작업을 할 때도 단락 스타일이 미리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도 그때그때 작업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네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베이직 기본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영문 글꼴로 되어 있는 걸 기본값 한글 글꼴로 바꿔놓고 작업을 할게요. 베이직 캐릭터에 가시게 되면 폰트 패밀리 궁서든 굴림이든 도둠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한글 글꼴 선택하셔서 설정을 해줬고요. 만들어진 베이직을 기본으로 해서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추가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이름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전문 베이직 캐릭터에서 폰트 패밀리 바탕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죠? 사이즈는 11, 행가는 리딩입니다. 20, 자가는 트래킹을 얘기해요. 마이너스 50. 색깔에 대해서 기본 색깔은 검정색이긴 한데요. 우리가 뽑아놓은 K100짜리라고 맞춰주는 게 좋겠죠. 단락에 시작 문자라고 되어 있는 건 드롭캡에 가시게 되면 두 줄만큼을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라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글자는 한 개만 커질 거다라고 캐릭터는 하나. 왼쪽에 균등 배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건 인덴트 가셔서 얼라인먼트 정렬을 기본적으로 레프트라고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균등 배치라면 레프트 저스티파이입니다. 추가가 된 아이 확인되시죠?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요. 추가된 걸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엔 제목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에 13. 자가는 트래킹 마이너스 25.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네요. 인덴트는 얼라이먼트 정렬을 센터라고 바꿔줄게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가 다 끝났으면 베이직으로 돌아오시고 작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미지들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불러올 거니까 플레이스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습니다. 2급의 1번 열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강의 위치를 맞춰줄 거고요. 2급의 1번에 대해서 클리핑 패스 지시가 되어 있네요.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라고 하는 메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옵션에 가셔서 기본적으로는 None이라고 되어 있는 거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 디텍트 엣지라고 하게 되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테두리 선 생기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에 이펙트스 그림자를 줄 거예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에 대해서 결과물 보시고 농도나 거리값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텍스트 감싸기라고 해서 글씨들이 나의 나비를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정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텍스트 랩을 씌워주도록 할게요. 콩 찍어서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보시게 되면 주변을 감싸줄 거예요. 어라운드 5mm만큼이요.
주변이 이렇게 테두리 생긴 거 보이시죠? 2급의 2번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 2급의 2번 열기.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이미지 중에서 요만큼만 보이도록 조절을 할게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테두리를 요만큼입니다 라고 원하는 범위만큼 조절하시게 되면 이미지 중에서 액자만 잘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만 비쳐 보입니다. 크기를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같이 액자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함께 움직이길 원한다면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오토피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상자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그림까지 같이 크기가 조절이 돼요. 2급의 2번의 경우에는 효과를 기본 패더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베이직 패더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얼마 정도 흐리게 될 건지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쓸까요? 셀렉션 툴 누르셔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키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생기는 거 보이시죠? 질질질 끌고 복사, 질질질 끌고 복사.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만 옮겨 놓도록 할 텐데요. 셀렉션 툴 누르고 이미지 가까이 가시면 안에 동글동글 구슬이 보일 거예요. 그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초용돼서 보입니다. 이 정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배치하시면 되겠죠. 안쪽에 동글 구슬 꾹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비쳐 보여요. 이급의 3번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 뒤쪽에 배경이 되는 아이인가 봐요. 커다랗게 그릴 거고요.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패더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패더를 찾으실 수가 있죠. 결과물을 보시고 방향을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위아래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갔고요. 어느 정도 흐리게 보일 건지는 중심점을 옮겨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뒤쪽에 배경이 거의 희미하게 보이니까요. 위치 조절.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잠가 놓는 게 좋겠네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을 얹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사각형 만들어 줄 겁니다. 문제에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190에 279.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크기를 바로 입력을 하면서 제작할 수가 있겠네요. 선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죠. 선의 굵기나 선의 색깔 맞춰 주십시오. 불투명도에 대해서는 위쪽에 있는 불투명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버튼 이용해서 이펙트스에 가시면 거기에서도 트랜스퍼런시 불투명도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60%. 뒤쪽에 있는 개체들이 비쳐 보이긴 하지만 순서가 이 친구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보시게 되면 한 단계씩 뒤로 가는 거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순서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사각형도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클릭하셔서 50에 10짜리.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여러 개의 경우에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 Alt 드래그 하셔서 복사.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글씨를 쓰겠다라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상자 만들어지고요. 글꼴에 지시사항 맞춰주시면 됩니다. 타입 뉴 로만 볼드에 38.
문을 여는 소리의 경우에는 꾸불렁거리는 선 보이시죠? 요 선을 타고 글씨를 얹어주면 됩니다. 펜툴 이용해서 꾸불렁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크랙해서 시작하는 점은 여기 제일 언덕배기 높은 곳 그리고 제일 깊숙한 골짜기 끝나는 점들을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다시 끝나는 점은 클릭해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선 위에다가 글씨를 얹도록 할게요. 타입 툴 꾹 누르게 되면 타입 오너 패스 시작하는 위치 클릭하셔서 타이핑을 하도록 하죠. 선에 대해서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스트로크는 짝대기 이펙트를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드랍 섀도우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에 대해서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글자들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를 넣을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글자를 넣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단락 스타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출력물과 비교를 해보고 배치하시면 되겠죠. 작업을 할 때 선택에 방해가 되는 커다란 아이들은 잠궈 놓는 게 좋겠습니다.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서 잠글게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선택하셔서 복사에다 듣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복사해서 붙여놓으라 아이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를 갈아 끼우면 되겠죠? 컨트롤 V 전체적인 배치를 보기 위해서 프리뷰를 보시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잠겨져 있는 친구들은 오브젝트에서 언락 올 해주시고요. 순서, 배치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인디자인 파일로 하나 저장할 거고요. PDF로 다시 내보내게 하겠습니다. 파일을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거 불만 없고요. 다시 한번 내보내기 할게요. 파일에서 엑스포트 내보내겠다. 대화창이 뜨면 경로와 이름 그리고 파일의 형식 PDF 중에서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프린트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옵션에서 모든 프린터 표시라고 되어 있네요. 마크스를 가시면 올 프린터 마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엑스포트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뉴 다큐멘트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폭은 198에 높이는 267 페이지는 3페이지가 필요하죠. 3 단은 하나의 단만 필요합니다. 단의 간격이 4라고 되어 있네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마진값이 서로 다르군요. 그렇다면 링크를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래쪽만 20입니다.
나머지는 다 15라고 맞춰주면 되겠고요. 도련에 대해서는 3mm 그대로 갈게요. 그레이트. 먼저 필요한 색상들을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가셔서 막내둥이 클릭하시고 추가할 겁니다 라고 더하기 하시면 추가가 되죠. 색상값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시켜주세요. 색상에 대해서 화살표로 2가지 색상 이상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라디언트입니다. 색상은 그라디언트에서 추가를 하겠다라고 Add to 스와치 하셔야 되겠죠. 스와치에 그라디언트 색상 들어오면 그 아이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돼요. 필요한 색상 값을 다 뽑았으면 문단 단락 스타일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패러그래프 스타일, 기본 베이직을 글꼴, 한글 글꼴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캐릭터. 한글 어떤 글꼴이든지 상관은 없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단락 스타일을 추가할게요. 더하기. 만들어진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전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굴림의 12, 행가는 20, 리딩입니다. 자가는 마이너스 25, 트래킹이죠. 장평에 대해서 90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직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어드밴스드라고 추가 사항에 가시면 장평은 호리젠탈, 폭을 얘기해요. 90이라고 값을 낮춰두도록 할게요. 캐릭터의 컬러 검정 색깔 K의 100입니다. 단락의 시작 표시 문자는 2줄이라고 하죠. 드랍캡 가셔서 라인은 2줄. 글자의 크기는 1개에만 키울 거예요. 캐릭터는 하나. 왼쪽 균등 배치라고 했으니까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얼라인먼트 레프트가 아니라 레프트 저스티파이 왼쪽 균등 배치입니다.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추가하시면 되겠죠. 추가된 친구는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엔 제목에 대해 설정하도록 할게요. 도둠의 14, 행가는 리딩, 캐릭터 컬러 M80에 Y100, 왼쪽 정렬하겠습니다. 인덴트는 레프트 되어 있는 거 맞죠? 첫 줄 들여쓰기의 경우에는 인덴트에서 퍼스트 라인이라고 보입니다. 첫 줄은 5mm만큼 들여쓰겠다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왼쪽 균등 배치입니다. 레프트 저스티파이. 단락의 스타일은 다 추가했고요. 베이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정리부터 할게요. 전체 3페이지가 필요하고 생성된 걸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3페이지를 나란히 배치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패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마스터 페이지에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B 마스터를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 A 페어런트, A 마스터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 버튼 뉴 페어런트라고 하게 되면 B 마스터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페이지는 3장짜리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아래쪽에 만들어진 친구들은 B 마스터에 종속될 수 있도록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플라이 페어런트 B 마스터에 종속이 되라. 그리고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페이지. 페이지에 배치를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Allow Document V체크 풀어주시고요. 밑에 있던 친구들 그대로 올려서 가까이 붙여주시면 되겠죠. 비마스터에 대해서 면주와 페이지 번호를 넣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면주에 대해서 출력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비마스터 작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작업을 하실 때에 도형을 넣거나 해서
그림에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레이어를 구분하도록 할게요. 기본 레이어 1번 되어 있는 거 추가하셔서 레이어 2번에다가 올려주시면 그 위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과 영향받지 않고 항상 보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레이어 2번 선택한 상태에서 마스터 글자를 넣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면주에 대한 글자 모양도 지시가 다 되어 있죠. 에리얼의 레귤러 번호도 넣겠습니다. 글자를 쓸 상자 만들어서 타입 메뉴 보시게 되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스에 가시면 커런트 페이지 넘버가 있어요. 글자 모양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만큼이라고 선택하실 거고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쌍둥이 화살표 나오면 질질질 끌어서 놓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면주 바꿔줘야 되겠죠. 설정이 다 끝났으면 마스터 페이지에서 나올 겁니다. 일반 페이지 쪽으로 더블 클릭해서 나올 거고요. 이제부터 작업하는 아이들은 레이어 1번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할게요. 이미지를 넣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갖다 붙일 거니까 플레이스. 이 작업은 자주 할 거니까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D. 이미지의 크기를 화면에 맞춰서 키워주시고요. 이 친구를이라고 선택해서 분명히 드래그를 했는데 커지지 않는 건 바깥에 있는 액자만 커졌기 때문이에요. 안쪽에 들어있는 액자와 알맹이 그림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 오토피트를 체크해 놓으셔야 같이 움직여요. 오토피트를 끄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잘 리우게 되는 거죠. 액자만 선택이 되니까요. 이미지가 더 이상 선택되지 않길 원한다면 잠궈주세요. 효과를 준 다음에 잠그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고요. 왼쪽에 있는 여자와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실제로 가지고 온 거하고는 위치가 좀 달라 보이죠? 액자만 조절할게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조절하시면 그림이 잘 이웃는 거 확인이 되시죠?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눌러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쌍둥이 복사가 될 거고요. 안쪽에 들어있는 그림만 바꾸려고 합니다.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투영돼서 보이죠? 요만큼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옮겨줄게요. 2급의 8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있군요. 그럴 경우에는 도형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겠네요. 프레임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렉탱글 프레임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지만 요만큼의 점은 필요가 없죠. 펜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딜리트 앵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끝자락에 있는 점은 없애줄게요. 삼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그 안에 그림이 갇히게 됩니다. 2급의 8번 열기.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계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이거다라고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은
갈색 테두리. 갈색 테두리의 크기를 조절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만들어진 친구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트랜스폼. 반대로 뒤집어 줄 거예요. 플립 호리젠탈. 좌우가 뒤집힌 거 확인되시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계시면 이미지 투영돼서 보여요. 요쯤 필요하죠? 개체 순서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앞으로 와라 라고 지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이미지들도 계속 넣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도 필요하군요. 복사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도형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 대해서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80에 130입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사이즈 맞춰서 제작할 수 있죠. 80에 130. 색깔 값도 맞춰주세요. 모서리의 둥글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이라고 언급이 없으니까요. 모퉁이만 둥글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라운디드. 원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나중에도 수정 가능합니다. 위쪽에는 옵션에서 그 크기를 직접 맞춰 주실 수 있어요. 37에 32.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얹도록 하죠. 타입들 들어서 이만큼이라고 상자 만드시고요. 타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이 지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꼭 맞춰주셔야 해요. 공서의 13. 나머지 짜잘짜잘한 글자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를 담을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V.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내부 그림자 들어갔습니다. 글자를 블럭 잡은 상태에서는 이펙트가 들어가지 않아요. 셀렉션 툴로 바꿔서 이펙트스. 안쪽에 그림자니까 이너 섀도우. 동시에 선택해서 알트 드래그. 그림에 대해서 텍스트 랩 작업을 안 했었군요. 빠뜨리지 마시고 효과 꼭 주세요.
도형 중에서 펜 도구 작업을 하지 않았군요. 요만큼이라고 꿀렁거리는 도형 보이시죠? 이 친구는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위치 클릭할 거고요. 제일 꼭대기 언덕을 클릭 드래그, 제일 깊은 골짜기 클릭 드래그, 도착하는 위치 클릭,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순서를 제 뒤로 빼겠습니다. Arrange, Send to Back. 배치들이 다 끝났는데요. 미리 보기 형태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출력 형태와 비교를 해봅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시고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파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Save.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페이지 A4 용지로군요. 297에 210짜리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다큐멘트. 페이지는 한 장짜리로군요. 1페이지. 단은 3개입니다. 컬럼은 3. 단의 간격은 10mm. 위아래 왼쪽 오른쪽은 모두 다 5라고 되어 있네요. 블리드의 값도 3mm라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이트. 작업이 필요한 색상 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 맨 막내둥이 클릭하시고 더하기. 생성된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성된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C100에 M100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더블 클릭. 필요한 색상 값들은 다 뽑았습니다. 그라디언트가 필요하네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 값을 오른쪽 버튼 Add to 스와치. 스와치를 해서 색상 맞춰주시면 되죠. 색상을 다 뽑았으면 필요한 단락 스타일도 미리 뽑아 놓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베이직에서 한글 글꼴로 바꿔 놓는다.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단축, 추가된 거 클릭하셔서 제목부터 만들어 줄게요. 글자 크기는 사이즈, 행간은 리딩, 색상 컬러 가셔서 미리 뽑아놓은 스와치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단락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건 드랍캡 가셔서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해요. 라인은 2개, 글자는 1개만 커질 겁니다. 왼쪽 정렬이니까 인덴트에서 레프트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시고 나오면 제목은 끝났네요. 베이지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단락 스타일의 설정이 끝났으면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개체들을 배치해 볼 텐데요. 컨트롤 D 눌러서 소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의 11번의 경우에는 네모나게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모서리 둥글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프레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만큼이라고 크기를 얼추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아이의 모퉁이를 둥글게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얼만큼인지는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그 안에 이미지들이 갇힐 거예요.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시면 원래의 이미지 이따만큼 크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도 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이만큼 크다라고 갈색 테두리로 보이는 거 확인됩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크기 적당히 조절해서 배치하시고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안쪽에 내부 그림자 줘라라고 했으니까요. 셀렉션 툴, 얘를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이너 섀도우, 컨트롤 D 눌러서 이미지 필요한 것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시면 이미지 투영돼서 보이니까 요만큼 필요하다라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보이도록 배치해서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미지에 대해서 클리핑 패스라고 되어 있네요. 오브젝트 가셔서 클리핑 패스 옵션 가시게 되면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자리 탐지 디텍트 엣지 텍스트 랩을 감싸주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리는 3mm만큼이군요. 실제 문제에서는 글씨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시하고 작업하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하시고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시면 이미지 투영돼서 보입니다. 이미지들은 배치가 다 끝났으니 도형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다각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89에 7짜리 보시게 되면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것 같죠?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크기는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89에 7. 스와치에서 색상 값을 맞춰 주시고요. 이펙트 내부 그림자 주시면 되겠죠.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오른쪽 버튼 모퉁이가 살짝 둥글어요. 얼마만큼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되겠죠.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커다란 친구요. 102에 216. 가장 뒤에 깔려 있어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 사각형은 움직일 일이 없는 것 같죠? 잠가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커다란 사각형 마저 그릴게요. 글자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글자들에 해당하는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시켜 주세요. 특수기호의 경우에는 한글 미음 치시고 한자키 눌러주시면 바로 특수한 기호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표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표의 경우에도 미리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그 표를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글자를 복사해서 표로 변환시켜 줄 거예요. 글자들을 구분기호 이용해서 표로 만들기 위해 블럭 잡으시고 탭키, 블럭 잡으시고 탭키 이용하셔서 구분을 해주세요. 필요한 글자들 몽땅 복사를 했고요. 컨트롤 C, 글자를 상자에다가 담을 겁니다. 컨트롤 V. 만들어진 그 글자들 몽땅 다 컨트롤 A 선택하셔서 표에 해당하는 글꼴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요 아이들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 메뉴에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컨버트 텍스트 투 테이블이라고 해서 글자를 표로 바꾸실 수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컬럼을 뭘로 나눌 거냐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탭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탭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에 대한 거는 행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색깔 값들이 다 세세하게 주어져 있네요.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표 작업을 하고 계시면 표 메뉴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선은 0.25의 K100이라고 했으니까 선의 색깔, 두께값 정하셔서 모든 테두리가 그래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적용이 될 거고요. 채워주는 색상에 대해서도 색상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채우는 색상,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깔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M80에 Y50. 줄무늬에 대해서는 색상 값이 K에 10. 간격을 조절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높이 값들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한꺼번에 잡으셔서 테이블에 보시게 되면 높이를 균등하게 뿌려줄 수 있어요. 디스트리뷰트 로우. 작업이 끝났으면 전체적인 배치 확인을 위해서 프리뷰로 보겠습니다. 정리가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3년 11월 달 B형 문제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